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세계 기록이 깨졌기 때문인데요. 독일, 미국, 일본조차 넘지 못했던 그 벽을 한국이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30년 경력의 독일 공학자마저 충격의 말을 잃고 무릎을 꿇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어떤 신기록을 세웠길래 난리인 걸까요? 지금부터 궁금한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30년간 배터리 연구를 해온 공학자죠. 벤츠에서 15년, 이후 독립연구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얼마 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 배터리 기술 컨퍼런스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계 각국의 배터리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죠. 강단에 올라서며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도 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전기차 배터리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어요. 30년 경력이 주는 자신감이었죠. 현재 전기차 1회 충전 최장 주행거리 기록은 1045km입니다. 벤츠가 세운 기록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배터리 밀도와 충전 속도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용량을 늘리면 충전이 느려지고 빨리 충전하려면 용량이 줄어들죠. 그렇다면 이 한계를 넘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벤츠조차 10년간 투자해도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때 뒤쪽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삼성이나 LG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최근 기네스북 도전 소식을 들었는데 솔직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어요. 벤츠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기네스북은 꿈도 꾸지 마시오. 장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청중이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한 구석에서는 박수치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진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삼성 SDI의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제 발언을 듣고 있었죠. 발표를 마친 후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 제 발표에 대해 칭찬하며 공감을 표했어요. 역시 30년 경험이 주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루시드 모터스의 마이클 로웰이 다가왔어요. 요한,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마이클, 현실을 봐야지. 독일이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할 리 없어. 마이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곧 말이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더니 미소를 지으며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검토해봤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실리콘 음극재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론과 실제 상용화 사이에는 큰 벽이 있거든요. 더욱이 안전성 테스트나 대량 생산 기술까지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프스 산맥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확신처럼 견고해 보였어요. 한국이 독일을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불과 며칠 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저의 오만함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이클 로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죠. 요한, 오늘 오후 2시에 특별 발표가 있어. 함께 가보지 않겠나?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발표인지 궁금했거든요. 무슨 내용인데? 직접 보면 알 거야. 아마 흥미로울걸. 마이클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컨퍼런스 홀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에는 루시드 모터스 로고와 함께 낯선 한국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죠. 삼성 SDI였어요. 마이클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전 제 발표를 조용히 듣고 있던 그 한국인이 함께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루시드 모터스는 삼성 SDI와 함께 개발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공개합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김지훈 박사가 마이클 옆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 대신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저장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렸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용화가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채널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점입니다. 발열을 억제하면서도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김지훈 박사는 자신 있게 답했죠. 16분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장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지훈 박사를 바라봤어요. 16분 충전으로 400km라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였거든요.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기존 기록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존 기록 1045km를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지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200km 이상도 가능합니다. 실제 테스트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말인가요? 며칠 전 제가 공개적으로 비웃었던 그 한국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이론과 실제 도로에서의 성능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온도, 습도, 도로 상황 등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김지훈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박사님, 정말 확신하시는 건가요? 실제 도로 테스트는 실험실과 다를 텐데요. 김지훈 박사는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눈빛으로 제게 답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는 이미 3년간 실도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요한, 다음 주에 실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야. 함께 가보지 않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술이 정말로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컸어요. 좋아. 직접 확인해보자.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회견장을 나서면서 주변 기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정말 가능할까? 한국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모두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김지훈 박사의 확신에 찬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테스트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번 놀라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에서 실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테스트 장소는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시작해서 독일 민헨까지였습니다. 총 1200km가 넘는 험난한 코스였어요.
알프스 산맥을 넘나드는 여정이었죠. 고도 차이만 해도 수천 미터에 달하는 극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의 초청을 받아 테스트에 동행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이 얼마나 빨리 실패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0년 경험상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생모리츠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에서 마이클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1200km를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반신반의하는 투로 물었어요. 마이클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답했습니다. 요한, 곧 직접 보게 될 거야. 준비는 이미 끝났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알프스의 추위와 가파른 산길이 얼마나 배터리에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효율이 30% 이상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테스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생모리츠의 맑은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해발 1800m의 고지대였죠. 루시드 에어그랜드 투어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삼성 SDI의 혁신적인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기네스북 공식 인증팀도 함께 왔더군요. 김지훈 박사도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배터리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들이 차량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자신 있으세요? 이 추위에서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자 김지훈 박사는 온도계를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영하 5도, 완벽한 테스트 조건입니다. 우리 배터리는 극한 온도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했거든요.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이런 조건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걱정부터 하게 마련인데 김지훈 박사는 오히려 자신만만해 보였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고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뒷좌석에는 기네스 인증 담당자가 앉았습니다. 차량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엔진 대신 모터의 조용한 소리와 함께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주시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곧 멈추겠지. 기껏해야 500km 정도나 갈까? 처음 50km는 생모리츠 시내와 평지 구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알프스 산길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100km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해발 2000m를 넘나드는 구간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어요. 가파른 오르막과 급커브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추위까지 더해지면 더욱 심각해지죠. 저는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배터리 소모율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지 주행 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혹시 계기판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기네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독립적인 시스템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오류 가능성은 없어요. 200km를 넘어서면서 저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여전히 80%를 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전기차라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할 상황이었어요.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효율성을 보면 정말 1000km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왔어. 뒤로 갈수록 배터리 효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에 올라선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300km 지점을 지나면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지만 저는 그런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계기판의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배터리 기술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건 아닐까요? 30년 경험이 오히려 편견이 된 건 아닐까요? 차는 여전히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숫자는 계속해서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400km를 넘어서자 저는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아직도 60%를 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배터리 기술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인스부르크를 지나 독일 국경으로 향하는 산길이 더욱 험해졌습니다. 급커브와 터널이 연속으로 이어졌고 고도 변화도 극심했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되는 게 일반적인데 루시드 에어는 마치 그런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500k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심각하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잔량이 여전히 50%를 넘고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운전자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 1000km는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전문 지식이 완전히 무력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독일 국경을 넘어서면서 뒷좌석의 기네스 담당자가 흥미롭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600km, 700km.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배터리 기술의 한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면서도 배터리 효율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800km를 지나면서 차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계기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기존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미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여전히 25%나 남아 있었어요. 이 정도면 기존 최장 기록인 1045km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900km를 지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이 정말로 독일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진짜 기술력이야. 950km. 이제 기존 기록까지 100km도 채 남지 않았어요. 기네스 담당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00km를 돌파하는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전기차 기술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세계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독일의 30년 베테랑인 제가 완전히 틀렸단 말인가요? 1020km, 1030km. 배터리 잔량은 아직도 15%가 넘었어요. 기존 기록 1045km까지는 이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1040km를 지나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5km만 더 가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제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조금 줄이며 신중하게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차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1044km. 이제 1km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로서 한국이 이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흥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1045km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기네스 담당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기존 기록 돌파. 새로운 세계 기록 달성.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김지훈 박사의 말처럼 한국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어요. 1050km, 1060km, 1070km.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배터리 기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1080km를 지나면서 취재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에요. 한 기자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내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던 건 아닐까? 30년 경험이 오히려 편견이 된 건 아닐까? 1100km를 넘어서자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도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존 기록을 50km 이상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배터리 잔량은 여전히 상당량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야. 1120km, 1130km. 숫자는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기존 기록을 80km 이상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네스 담당자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록만으로도 이미 역사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 계속 갈 예정이에요.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거든요. 차는 여전히 힘차게 달리고 있었고 계기판의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여정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1140km, 1150km. 숫자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로 세계를 뒤바꾸고 있었거든요. 배터리 잔량은 여전히 8%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라면 이미 경고등이 깜빡이며 비상모드로 전환되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루시드 에어는 여전히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1160km를 지나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기존 기록을 100km 이상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혁신이었거든요. 미넨 시내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지훈 박사는 계속 가자고 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최대한 멀리 가보자는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가보시는 건가요? 기네스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무전기를 통해 답했어요. 네, 우리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170km, 1180km. 배터리 잔량이 5%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차는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모터의 힘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배터리 연구를 해오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독일 최고 기술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190km를 지나자 차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배터리 잔량이 3%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1200km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네스 담당자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어떤 조작이나 추가 충전도 없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한국이 독일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1200km. 드디어 예정된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아직 2% 남아 있었거든요. 운전자가 계속 전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203km, 1204km. 배터리 잔량이 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1205km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배터리 경고등이 최종 단계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세웠어요. 엔진이 완전히 멈춘 순간 차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종 기록 1205km. 기네스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장 주행 성공. 새로운 기네스 세계 기록 달성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린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존 기록보다 160km나 더 간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라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어떠세요? 우리 기술이 말뿐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주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마이클 로웰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한, 이제 믿겠나?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기네스 담당자가 공식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을 공식 등재하는 절차였어요. 물론 최종 인증까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의 검증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장 밖을 바라보며 충격에 잠겼어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의 감탄도 있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거였죠. 김지훈 박사가 다시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며칠 후 기자회견에서 더 자세한 기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이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환호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베를린의 국제 컨벤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약속했던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과 배터리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견장에 들어서자 엄청난 규모에 압도됐어요. 500여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함께 삼성 SDI 로고가 떠 있었어요. 저는 앞쪽 지정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초청 손님이 된 거였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오후 2시 정각 김지훈 박사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 1205km 기록을 세운 당사자답게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 SDI의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말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배터리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배터리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어요. 복잡한 채널 구조와 새로운 소재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 흑연 음극재 대신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저장량을 10배 증가시켰어요. 장내에서 놀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10배라는 숫자는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저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는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기존 기술의 한계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 구조 실리콘과 특수 바인더를 개발했습니다. 부피 변화를 90% 이상 억제할 수 있게 됐어요. 스크린에 현미경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노 단위로 정교하게 설계된 실리콘 구조가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내부 채널 구조 혁신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기존 배터리는 열 관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3차원 냉각 채널을 설계해서 발열을 획기적으로 억제했어요. 3D 모델링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내부로 흐르는 냉각수의 경로가 마치 혈관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말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급속 충전 시에도 온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16분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16분 만에 그런 충전이 가능한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이미 수천 번의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도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명까지 3배나 늘었다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전기차 업계 전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마지막 핵심 기술을 공개했어요. 실시간으로 각 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충방전 패턴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스크린에 복잡한 알고리즘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독일이 10년 더 연구해도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박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배터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특수 방화 소재와 자동 차단 시스템을 적용했거든요. 실제 안전 테스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배터리를 망치로 때리고 불에 태우고 물에 담그는 극한 테스트였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발이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안전성이라면 전기차에 대한 모든 우려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언제부터 상용화가 가능한가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도 협력할 계획인가요?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김지훈 박사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미 대량 생산 준비가 완료되었고 가격도 기존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선도하게 된 거였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김지훈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어떠셨나요? 우리 기술에 대해 좀 더 이해하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어요. 김지훈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기술을 선보이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혁신을 목격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비록 제가 틀렸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저는 같은 회견장에서 특별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주최 측에서 독일 배터리 전문가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다고 요청했거든요. 조명이 다시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전 세계 언론이 제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며칠 전 취리히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배터리 연구를 해오면서 쌓아온 편견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을 무시했던 것은 제 큰 잘못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진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205km 주행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이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한국입니다. 삼성 SDI가 보여준 기술력은 독일이나 미국, 일본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사실상 패배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한국 배터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는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회견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기자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년 경력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인정하는 해방감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독일 배터리 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뀌었거든요. 김지훈 박사가 옆자리에서 제 발언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이 아니라 인정받는 기쁨이었죠.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깊이 생각한 후 답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룬 혁신은 전 인류의 자산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기술을 존경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회견이 끝나자 김지훈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말이에요. 그 순간 마이클 로웰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요한, 이제 진짜 협력이 시작되는 거야. 한국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게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면서 여러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모두들 독일 전문가의 솔직한 인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발언이 유럽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한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야 합니다. 유럽도 이제 변해야 해요.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뉴스를 봤어요. 제 발언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배터리 전문가, 한국 기술 앞에 무릎, 30년 경력 독일 박사의 솔직한 고백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용기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독일의 체면을 구겼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과학자의 도리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혁신 덕분에 전기차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됐잖아요. 다음 날 아침 김지훈 박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서 열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세미나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여정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독일의 우월성은 무너졌지만 대신 더 넓은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삼성 SDI 본사의 최첨단 연구소에 있어요. 김지훈 박사의 초청으로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직접 보러 온 거였습니다. 연구소 곳곳에서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24시간 교대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여기가 우리의 핵심 연구 시설입니다. 김지훈 박사가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6개월 전 공개했던 기술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지금은 더욱 진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 혁신적인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전기차 시장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였어요.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 메이커들도 줄줄이 삼성 배터리 도입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김지훈 박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중 80%가 우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슬라마저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 한쪽에서 큰 환호성이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가 봤습니다. 또 새로운 기록이 나왔나 봐요. 김지훈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혁신을 목격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박사님, 이제 독일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김지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이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벤츠 본사에서도 삼성과의 합작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도 독일 기업들과 협력할 생각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연구소 카페테리아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거예요. 한 연구원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기지용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어요. 나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꿈의 스케일에 압도됐어요. 이제 한국은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대전에 있는 생산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라인에서 배터리들이 쉼없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하루 생산량만 수십만 개였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공장 하나로 전 세계 전기차 1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김지훈 박사와 함께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6개월 전과 지금 심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김지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확신해요. 김지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일의 정밀공학 기술도 존경해요. 함께 협력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세계 최고가 되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제가 물어보자 김지훈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을 겁니다. 환경도 깨끗해지고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더 나은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과학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벤츠도 테슬라도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의 기준은 한국이 세우고 있어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힘, 그것이 바로 삼성 SDI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한국과 함께할 때 더욱 밝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